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강경한 태도로 나오자 타협의 여지가 극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긴장감이 극을 달리는 가운데 미국이 1990년대 초반의 걸프전 이후 최대의 전력을 한반도 인근에 집결시키며 전 세계를 놀래키고 있는데요. 이라크로 하여금 미국이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 정도로 압도적인 최첨단 전투력으로 찍어 눌러버려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엄청나게 거대한 전쟁을 단기간에 끝내버린 것이 걸프전 이었죠. 2017년 기준으로도 미국 이외의 모든 전세계 국가들이 보유한 항공모함과 강습 상륙함을 합해봐야 미국 해군 항공모함들이 가진 함재기 운용 능력의 고작 30%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미 해군의 위상은 여전히 압도적인 세계 최강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장거리 스텔스 순항 미사일 수십 발을 탑재하는 전략 폭격기들과 미 공군 F-22, F-35 스텔스 전투기들 수십 대 전력이 더해지면 그야말로 북한을 끝장내버릴 수 있는 수준인데요.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점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미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실제 군사행동은 물론 정권 교체 작업까지 거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걸프전 당시의 첨단 기술과는 질적인 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미군의 전력들이 걸프전 당시 못지않을 정도의 엄청난 규모로 집결하며 우리 모두를 위협하는 북한에게 7차 핵실험 할 테면 해봐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전 역사에서 걸프전 이후 유례가 없을 정도의 대규모로 집결한 미군 전력의 진면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미국에게 자신들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해달라는 한결같은 요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에 대해 한결같이 거부해왔으며 특히 2019년 2월 27일에서 28일 동안 진행된 하노이 협상에서 미국은 북한에게 부분 비핵화가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북한이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협상 재개는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 북한은 우리 한국과 미국을 신뢰할 수 없고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군사적으로 더욱 압박해야만 해결 가능성이 열린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북한은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공언했던 핵무기 5대 과제를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핵무기 5대 과제란 첫째가 15,000km 사거리에 달하는 액체 연료 ICBM 및 고체 연료 ICBM을 개발하는 것인데요. 둘째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을 다종화하고 실전 배치하는 동시에 이를 운용할 핵잠수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초대형 핵탄두를 개발하는 것이고, 넷째는 이를 요격할 수 없도록 서방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도 막을 수 없는 극초음속 전략 무기와 다탄두 재도립체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개발 완료될 경우 북한은 언제든 우리 대한민국 영토는 물론 주한미군 및 괌의 미군 기지까지 타격해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우리는 이를 막아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지게 되는데요. 이제는 중국조차 막 나가는 북한을 말릴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북한은 결국 7차 핵실험을 강행하기 위한 행동을 멈출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런 와중에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18번의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또한 더욱 강경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미군은 북한의 7차 핵실험 도발에 대해 우리 군의 대응보다 더욱 화끈하고 실질적인 대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을 때까지 참았다, 북한에서 7차 핵실험을 하겠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는 듯 미군이 걸프전 이후 역대 최대의 군전력을 한반도 인근으로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한반도 주변에 미 공군과 미 해군의 스텔스 전투기 전력이 엄청난 규모로 크게 증강되는 것은 물론 5개 이상의 항공모함 전투단 전력에 전략 폭격기 전력들까지 합세하고 있는데요. 먼저 현재 한반도 인근의 일본 오키나와 남방 해역에는 세계 최강 함대로 불리는 7함대의 로널드 레이건 정규 항공모함 전투단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같은 니미츠급 항공모함인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 전단이 배치되어 작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트리폴리 강습 상륙함 전단도 함께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3함대 구역에서 니미츠급 항공모함의 1번함 니미츠 항공모함 전단이 합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원래 계획되어 있던 해상작전 투입 전 종합훈련인 컴TX를 진행하지 않고 기술을 돌려 해상 재보급을 받으며 서쪽으로 진격 중인데요. 아마도 6월 24일쯤이면 한반도 인근 해상에 도착해 나머지 항모 전단들과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마킨 아일랜드 강습 상륙함 전단까지 영국군 해병 코만도 특수부대들을 탑승시키고 작전 배치 출항에 나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괌에 있는 미군 기지에 배치되어 있던 34 폭격 비행대 소속 B-1B 전략 폭격기 2대까지 합류했는데요. 이 모든 전력을 합치면 세계 정규 핵추진 항모 전단급 전력에 2개 강습 상륙함 전단을 합친 규모인 만큼 그야말로 혀를 내두를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난 6월 12일까지 일본의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는 미 하와이주 방위공군 소속 제154 비행단 예가의 제199 전투비행대에서 운용하는 F-22A 스텔스 전투기들이 12대까지 배치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래스카에 주둔하고 있던 미 해병 제354 전투비행단 예가의 제356 전투
전투 비행대에서 운영되는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최대 8대까지 전진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원래 일본 이와쿠니 기지에는 121 해병 전투 공격 비행대와 242 해병 전투 비행대에서 운용되는 F-35B 스텔스 전투기가 36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한반도 인근에 배치된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전단에 배속된 314 해병 전투 공격 비행대 소속 F-35C 14대를 모두 합칠 경우 현재 한반도 인근에 전진 배치된 미군의 스텔스 전투기는 총합 70대 이상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에 달합니다. 이 중 34 폭격 비행대의 경우 미군의 폭격 비행대 중에서도 가장 많은 제즘 장거리 스텔스 순항 미사일 수량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2000년대 이후 어떤 부대보다도 더 많은 공습 작전을 수행했던 이들이기에 이번에도 이들이 북한의 핵심 시설들을 정밀 타격하는 작전을 수행할 것인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점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미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실제 군사행동은 물론 정권 교체 작업까지 거론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를 증명하듯 현재 한반도 인근에 배치된 이 어마어마한 전력은 얼마 전 함께 일본 오키나와 남부 해역에서 트리플 캐리어 무력 시위를 진행했고 괌에 있는 34 폭격 비행대에 B-1B 전략 폭격기 2대와 함께 장거리 타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 제3 해병 원정군 또한 800마일 이상에 달하는 장거리 침투 훈련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800마일이면 정확히 오키나와에서 북한 평양까지의 거리를 나타내기에 만약 북한이 이런 상태에서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언제든지 이에 대한 응징을 실시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 당시 훈련을 진행하던 당시의 모습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전력이 움직인다면 2대 B-1B 전략 폭격기에서 각각 제즘 스텔스 순항 미사일이 24발씩 도합 48발의 제즘 미사일이 북한의 핵심 지휘시설을 정밀 타격하게 되고 미 공군과 해병대, 해군 항모 전단의 F-35 스텔스 전투기들이 벙커버스터 공대지 항공 유도 폭탄들을 수백 발씩 퍼부을 텐데요. 그 과정에서 동행한 F-22A 스텔스 전투기들은 제공권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여러 개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편대가 북한의 방공망들을 모두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릴 겁니다. 세 척의 정규 항모와 두 척의 강습 상륙함에서 날아오른 함재 전투기들은 필요할 경우 다시 착함의 무장을 갖춘 후 계속 날아올라 추가 공습을 감행할 수 있는 만큼 북한의 방공망은 미군 항공모함 전단이 작전을 실시하는 순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수준이 될 겁니다. 이처럼 대규모 공습이 진행되며 북한군의 시선을 뺏는 동안 미 제3 해병 원정군과 영국 코만도 특수부대들은 은밀하게 평양 내부에 침투해 핵심 목표물들을 처리하게 될 것으로 짐작되는데요. 이처럼 무시무시한 조치가 기다리고 있으니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라고 큰소리칠 만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아무리 미군의 작전이 압도적으로 먹혀들어 성공한다 해도 소수의 누군가는 피해를 입거나 그 과정에서 희생될 수 있는 만큼 북한이 더 이상의 핵무기 고도화를 포기하고 비핵화에 나서 대한민국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평화로운 공존을 선택해준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언제나 이 바람은 의미 없는 것이 되어 되돌아왔고 지금은 더욱 이뤄지기 어려운 일 같지만 북한에서도 7차 핵실험이 얼마나 최악의 결과를 불러올지 심사숙고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